다음에 최재형이 국민의힘에 초스피드로 입당했어요. 뜸도 안 돼. 자존심도 없어. 이 남녀관계에서도 있잖아요. 사귀시다 했는데 좀 살짝 뜸도 들이고 밀당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일이 재밌는데 아버지 상 치르자마자 바로 입당하는 이 놀라운 훌륭하신 분이네 진짜. 저는 이 최재형의 입당을 한 4가지 측면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봤죠. 첫 번째는 윤석열하고 내가 차별을 해야 되겠다. 이건 분명히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윤석열 계속 간보고 뭐 중립지대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빨리 들어가는 것이 차별화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좀 지지들을 올려야 되는데 노이즈 마케팅도 나쁘지 않겠다. 예를 들면 감사원장으로 퇴직한 지 17일 만에 지금 저쪽 당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도 정치적으로는 이득이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떻든 간에 의원들이 있는데 모여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뭐 조직이건 아니면 방어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네 번째로는 윤석열과 차별화를 또 꾀했지만 윤석열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대체제로서 내가 있다는 생각도 있고, 너보다 내가 훨씬 낫고 뭐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그런 것 같고, 근데 최재형의 생각은 그랬던 것 같고, 이것이 윤석열한테는 나름대로 지금 발등에 불이 됐을 것 같아요. 자기는 계속 간보면서 최근에도 6월 29일 정치선언 이후에 국민의당 입당 관련은 0.1mm도 변화가 없다 얘기를 했는데 그 0.1mm 사이를 최재형이 파고 들어갔다.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이거 듣자마자 아까도 아주 급한 마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급하게 지금 회의를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분석을 잘 들었는데요. 저는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국민의힘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장외에서 1등 주자라면 자기의 몸값을 최대한 평가받는 식으로 이게 서로 게임을 할 수 있는데 최재형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안에 들어가는 것이 지지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후발 주자란 측면, 그리고 지지율이 낮다는 측면에서 국민의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돈이 없고, 그리고 두 번째가 최근에 언론의 관심도 자기한테 없는 것 같고, 약간 이제 좀 조급해지지 않았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다가 10원이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원래 생각대로라면 지지율이 떨어지면 본인한테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을 패스를 하고 바로 국민의힘에 차기, 그러면은 누가 될까? 윤석열 대체할 사람이 누군가? 홍준표냐? 아니면 유승민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가니까 나 이러다가 묻힐 것 같은데? 감사원은 때려치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급하게 일단 들어가서 이 안에서 내가 지지든 복든 해보자라는 심리가 더 강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윤석열보다 국민의힘 입당이 더 명분이 없는 그런 자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탈원전에 관련한 감사만 하다가 결국에는 국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좀 맞고는 나 존나 삐짐. 나 야당으로 들어갈 거야. 상도이가 없는 인간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는 홍남기가 훨씬 훌륭해 보인다. 홍남기도 민주당한테 엄청 두들겨 봤잖아요. 홍남기도 그만두면 국민의힘이 입당하겠다. 아무튼 최소한 정치적 도의라고는 치부하지도 없는 새끼들 모여가지고 지금 이것도 기회주의적인 거잖아. 사람이 눈치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이 그만두자마자 총구를 자기 임명권자한테 들이대고, 문 대통령이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자기 지켜주느라고 우리한테 욕 많이 드신 분인데, 이 기본적인 그런 도리가 안 돼 있는 것들이 내가 봤을 땐, 그리고 최재형 얘는 좀 약간 모자라요. 아버지 상 끝나자마자 정치 행동하는 게 이게 정말 불효자입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상 치른 지 일주일도 안 지나가지고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대선 출마하겠다는 게 정상은 아니지. 거기다 아버지는 대선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정치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래. 어쨌건 지금 아까 분석하신 게 다 맞고요. 지지율도 별로 안 나오고 어떤 울타리 안에 요즘에 그 에어돔인가 뭐 열돔인가 그거랑 비슷한 거지. 보고 받겠다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는 저는 윤석열을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미끼 같은 거라고 좀 봐요. 최대한 빨리 들어와주면 좋을 테니까 그 미끼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윤석열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 근데 그 미끼가 훨씬 힘이 세가지고 자기를 무는 물고기를 이길 수도 있어.
그 상태에서 최재형이랑 들어간 거야. 자기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이 지지율 떨어지는 거랑 이렇게 흐름이 맞아지면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일단 입당을 하고 윤석열의 입당이 미뤄지기 시작하면 내부에서 최재형을 보호하려고 띄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자꾸 이제 윤석열 자체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여론조사 오늘 밤에 방송할 내용 중에 하나이긴 한데, 여론조사에서 나온 게 있어요. 윤석열에 대해서. 국민의힘으로 입당해라, 뭐 입당하지 마라, 이런 여론조사가 있는데, 제3지대에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게 국민 여론 중에 2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여론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지지율 빠져요. 중도에 있던 안철수 지지하는 것 비슷한 사람들이 빠진다고. 이게 내가 보기엔 여기 사면초거예요. 사면초거. 먼저 들어가서 국민의힘의 일원이 된 최재형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거죠. 경쟁자가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최재형은 자신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윤석열보단 우월하다. 왜냐면 윤석열의 저는 이제 최재형이 감사원장을 그만뒀을 당시에 가장 큰 모티브는 윤석열의 엑스파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엑스파일을 아마 봤을 거예요. 최재형도. 보고서 아, 저 정도면 내가 그만둬도 돼. 정치에 입문해도 돼라는 결심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윤석열은 곧 사그라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아주 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 PCR? 네네.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근데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에 위치하고요. 감사원장은 대통령 직속 기구잖아요. 검찰총장하고는 자기들끼리 어떤 그 레벨이 있을 거야. 우리가 잘 모르는, 여론조사랑 상관없이. 감사원장이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보다 높은 지위 아닌가요? 그리고 아니 뭐 그거는 본인은 또 제가 판사 보기에 출신이기도 하고. 논할 수 없는데 그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감사원장을 떠나서 검사 출신 그 윤석열, 그러니까 판사들이 보기에 검사들이 좀 무식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칼잡이라고 설치고 막 폭탄주 돌려 마시는데, 판사들은 자기 스스로 약간 우리는 선비적이고 인격적으로 훨씬 더 높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법정에서 쟤네들 내 밑에서 찍소리 못하는 사람. 춘병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제일 거기서는 의리고 병좀 되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저기 일단 법관 출신이니까 습성이 양쪽 말을 기본적으로 들어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급하게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급하게 겉모양은 급한데 저는 충분히 고려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엑스파일이건 이 상황이건 밖에서 놀고 있는 윤석열 보면서 온갖 얘기 다 듣고 아 타이밍이구나 생각하고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흐름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그 그러니까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나서 지지율이 뭐 장모 사건도 있고 줄리 논란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떨어지고 있는 건 맞고, 추세가 다 그래요. 최근에 윤석열한테 가장 유리하게 나왔던 여론조사가 이제 리얼미터가 주로 하는 여론조사거든요. 잘 나와요. 자동응답이거든. 자동응답 ARS거든. 기기한테 말하는 건 도덕적으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답을 잘 해주거든. 그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 4.5% 떨어졌고요. 이재명은 그 리얼미터 조사에서 가장 최고치를 찍었고요. 이낙연은 무려 7.2%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압도적으로 이기지만 자동응답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이 엄청 높게 나왔었거든. 근데 윤석열의 지지율이 지금 30% 밑으로 떨어진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4.5% 떨어지면서. 그리고 이재명 지사랑 1%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정도로. 그러니까 전화 면접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동응답 자체도 지금 다 따라잡혔다. 더군다나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까지 15% 이상 올라가 버렸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다급한데 여론조사라는 게 무서운 게요. 미디어들이 하는 정치잖아, 여론조사가. 윤석열 떨어진다 하면 그 추세는 막기 힘들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최재형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니 마음은 굉장히 급해지기 시작했잖아. 최재형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제1야당을 업었고, 윤석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자기 지지율이 누구 말처럼 한 15% 밑으로 떨어지면 지금 현재 그 자동응답 기준으로 27%가 일단 나오긴 했는데,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거의 40%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벌써 10몇 %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다급하다 보면
똥볼 차지. 당연히 똥볼을 차는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지지율 안 오르는 이유가 극우 포지션 때문에 그렇다는 그 한 측면하고 가족 문제 여러 가지 측면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 어떤 방식으로 지지율을 올릴지도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대처법을 모르는 상태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윤석열은 지금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죠. 이미 최고 높은 상황에서 나와가지고 똥볼 차고 있고 하는 행동은 다 극우 이상의 행동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호감만 더 높아지고 있지 않나. 국민적인 비호감만 더 높아지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번 대선이 참 재밌는 게 출마를 선언하면 보통 컨벤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출마 선언해가지고 지지율이 올랐다는 사람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면 윤석열 같은 경우도 지지 받고 있다가 출마 선언하면 좀 올라가고 뭐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출마 선언하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출마 선언했다고 컨벤션 효과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난 대선하고 지금 대선하고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게 컨벤션 효과가 없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이런 우리 같은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 대해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후보들에 대해서 정말 속속들이 다 밝혀지고 이미 반영이 된 거지. 네,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컨벤션 효과를 보려면 뭔가 나름대로 기획하거나 준비하거나 뭔가 이런 것이 있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서도 컨벤션 효과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최종 후보가 되면 또 그 효과를 보겠지만 네, 후보가 되면 또 더군다나 지지 주자들이 엄청 많다 보면 올라도 미미하게 오르는데 윤석열은 지금 하락세는 뚜렷하게 보이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이게 지금 자기한테 가장 잘 나온다는 여론조사가 거의 최근 한두 달 사이에 10몇 프로가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다급해지거든. 그러니까 JTBC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론조사에 대해서 보고 있냐. 보고는 있는데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 거짓말입니다. 정치인들 다 자기 지지율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자기 캠프에서 가장 먼저 보는 건데 어디 여론조사 나오는 날이야. 그러면 내 지지율 얼마나 나오는지 가장 먼저 보는데 근데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떨어지는 추세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일단 언론들이 떨어지네라고 소금내먹는 서문을 내요. 그러면 지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윤석열이 문제가 있나라고 손을 주저하게 되면서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최재형이 잘 비집고 들어오고 있다. 재밌게도 최재형 지지율이 어떤 여론조사에서 MBC 여론조사에서 5% 나왔습니다.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윤석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정신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출마 선언에서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는 컨벤션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그분들이 언론에서 이미 소비가 많이 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출마 선언이 너무 늦어진 거지. 언론의 조명 후 그래서 예. 그 상품의 신선함이 떨어진 상태에서 주로 출마 선언을 하는 게 요즘에 그 상황인 것 같고요. 하지만 토론회 등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면 그 사람 지지율은 조금씩 오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오히려 그 출마 선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토론이나 정책을 어떻게 내가 발표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윤석열은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함에 따라서 여러 면으로 초조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인 지지율이 30% 중반이나 그 이상을 유지할 때는 윤석열의 꿈이 아주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우파의 도움을 내가 받는 것 플러스 나중에 지금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입법부의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도 국정을 내가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중도에 있는 표까지 내가 확장하겠다. 그래서 우파와 중도를 아우르는 그런 정권을 설립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이 상태로 가면 전 20% 아래로 떨어져서 15에서 20% 정도에서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추세라는 게 무섭다니까요. 추세라는 게. 윤석열이 최재형 같은 경쟁자가 없을 때는 마음껏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입당 조건도 막 걸 수 있고 그런데 최재형이 완전 미끼가 됐는데 최재형이 덩치가 더 커져버리면 그때는 더 이상 윤석열이 잡아먹을 수 없는 상태. 윤석열은 지금쯤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윤석열이 반기문을 만나고 최장집을 만나는 사람 만나는 건 뭐라고 나쁘지도 않은데 이 코로나 시대에 겁나게 돌아다니는 것만. 근데 반기문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난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 반기문한테 들을 얘기가 있나요? 아니, 그 반기문 만나는 그냥 상징성이죠. 그러니까 반기문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엘리트에 열광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중도 쪽에서 흔들리는 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나는 이런 사람들과 다 교류하는 좀 열린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만나서 외교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냥 사진 한 장 남기고 이 남긴 사진들이 나중에 이제 나올 겁니다. 화보로. 윤석열이 만난 사람들. 나는 이러이런 사람들과 의지를 같이 한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하나의 지금 장식품으로 활용된 사람들이 그건 알지. 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건 다 내가 그 사람들을 일종의 인맥 관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건 충분히 알겠고요. 저는 아마 반기문이 윤석열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너는 나라를 이끌려면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네가 갖고 있는 나라를 이끌고자 하는 철학이나 비전이 내가 뭔지 모르겠다. 아, 너 반기문 롱런 씨 되게 좋아하시네. 아니 얘기 안 좋아하지 않고요. 반기문이 윤석열을 생각한다면 변 예. 반기문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다면 못하지. 예 왜냐면 한다면 그렇게 반기문- 해야 된다라고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반기문은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외교관이에요. 음. 그 반기문의 별명 있잖아요. 미꾸라지. 그러니까 장어. 그런 것처럼 반기문은 자기를 찾아줬잖아요. 잊혀진 존재를. 윤석열 지금 어쨌든 지지율 1위가 찾아와줘서 굉장히 고맙겠죠. 그러면은 좋은 얘기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좋은 얘기만. 그 윤석열도 어차피 그걸 알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 외교에 대해서 무슨 조언을 듣는다?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만나서 이제 그리고 반기문은 외교 역량이 과대 포장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기문 자체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굳이 꺼내는 이유가 그 당시에 반기문 대선 후보 만들려고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는데 유엔 사무총장 끝내고 이제 좀 있다가 돌아오는 그 시점에 나경원 같은 사람들이 막 공항 나가가지고 영접하고 난리 났어요. 그때 첫발 잘못 꼬인 사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애비양이에요. 애비양. 그래서 저도 반기문 씨가 윤석열한테 해줄 말은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딜 갔을 때 한글로 써 있는 제품만 사 먹어라. 두 번째 괜히 표 끊는다고 어설프게 5만 원짜리 넣지 말고 교통카드 찍고 다녀라. 요런 조언을 해주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산소 가서 함부로 그 찻잔 돌리지 숫자 돌리지 마라. 생각 복원하지 마라. 미리 생각 복원하지 마라. 근데 반기문은 그렇다 치고 그냥 들러리 중에 하나이겠죠. 요거는 만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지를 의미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나한테 와 줄 서봐봐. 대선절 다 만나줄게 이건데 진짜 괘씸한 건 뭐 예상을 했지만 최장집이라고 생각해요. 네. 최장집 같은 학자들이 한때는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특정 시점에 가면 이상하게 그 노인들 외골수 되는 거 있잖아요. 자기 가치가 맞다고 생각해서 문재인 정부 싫어하는 워딩 엄청 내면서 그 최장집의 워딩들이 조선일보가 즐겨 써먹는 뭐 독재 뭐 이런 이야기 해버리고 이런 이야기를 최장집 같은 사람들 딱 지금은 포지션이 진중권이에요. 뭐 진보 학자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알고 보면 지금 보수보다 더 극렬하게 문재인 정부 민주정부 까는 사람들. 최장집 만나가지고도 뭐 자유주의를 논하고 뭐 개혁 이야기하고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습지도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1998년 안티조선의 시발점이 최장집 교수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조선일보에서 최장집 교수를 사선 검증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 실은 이념에 관련돼서 대단한 논쟁이 있었던 당사자고, 그리고 그 이분이 그 노동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유주의를 중시하고. 근데 그 자유주의가 잘못 결합돼서 지금 시장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자유와 그 윤석열은 이제 시장에서 자유를 정책 자유와 혼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대화하면서 저는 이질적인 얘기가 계속 오갔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장식품으로 활용되는 게 최장집 교수가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 원로 정치학자로서 초심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를 도왔었던, 그리고 그 정책기획위원장인가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돌아오면 좋은데 너무 중간에 그 이탈을 많이 한 그런 대표적인 노학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최장집 앞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최장도 웃겼을 것 같아.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이며 전제다. 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에 자유를 빼려 하는데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건지 의문이다. 이 정도 수준의 워딩은요, 진짜로 중학생들도 할 수 안 하는 워딩에 가깝지 않아요? 그렇죠. 최장집 만나가지고 굳이 한다는 게 뭐 국가의 어떤 담론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뺀다는 것은요. 극우 유튜버 가면 항상 하는 말이에요. 민주주의란 말에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이게 색깔론이거든요. 좀 더 정확히 속내를 들어가 보면 자유자 빼내만에 한 논쟁이 색깔론이거든요. 북한엔 자유가 없고 한국엔 자유가 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윤석열아.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유가 보장되는지는 당신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으로 있다가 최재형이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으로 있다가 야당이 입당하거나 반문 이 자체가 자유의 상징이야 이 사람아.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뭐 대통령 권력이 너무 비대하다 그러고 뭐 청와대 윤석열 같은 경우 청와대 우월적 독점으로 국정 난맥이 심화되고 비서실장 뭐 행정관이 내각질을 해서 공직사회가 불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박근혜 이명박 정부한테 말하는 것인지 지금 문민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그 난리를 피더라도 중립성을 보호해주고 감사원장이 저 난리를 피더라도 중립성을 보호해주고 이런 걸 다 보호해주고 있는 정부한테 무슨 독단적이고 권력이 청와대에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정부가 엉망이라고 하는지 그런 정부가 국민의 지지율을 정권 말기에 40% 45% 받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자란 소리죠.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했던 말 중에 제일 황당한 건 이거예요. 청와대 우월적 독점으로 인한 국정 낭맥상이 심각하다.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심지어 행정관들이 내각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이 국정 공직서의 불만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청와대가 그럼 왜 필요합니까? 받아들이기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청와대 비서들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고 지 마음대로 되면 주무를 수 있고 실제로 가장 심각했던 권력 남용은 검찰권 농단이었죠. 그렇죠. 윤석열이. 아니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뜻에 반하게 대통령까지 수사하면서 선거 개입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름만 수십 번 나오는 정도의 기소장을 쓸 수 있는 놈들이 청와대의 우월적 지위가 우월적 독점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 이야기가 나왔었죠. 검찰이 동원했던 검찰의 수사력이 박근혜 국정농단보다 많았고 기사량도 10배였다고 하잖아요. 이런 정도면 윤석열이 대한민국 자리를 흔들어 버렸거든요. 그럼 검찰총장의 이 독점적 지위랄까 권력이 더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자기가 한 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한 건 수사고 남이 하면 공작이고 윤석열의 마인드 이런 마인드로 나라를 어떻게 이끌겠어요. 근데 이런 놈들이 청와대에서 진짜로 간다고 쳐봐 대통령으로. 청와대 우월적 지위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더 강화하려고 난리를 치겠지? 뭐 이런 거지 발사 같은 소리를 해. 그 지금 자유에 대한 논쟁에 제가 한마디를 좀 덧붙이면요. 지난번에 춘변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개의 바퀴로 움직이는 몸통이 바로 민주주의다. 근데 정치에서 자유는 우리 문재인 정부나 민주정부가 빼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인의 자유가 어찌 보면 내가 가져야 될 개인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는 최고의 요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시장에서도 그럼 자유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그 경제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외치면 그건 우파들이 요구하는 잘 사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얘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지금 혼동시킴으로써 마치 시장에서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그냥 시장 자유로 맡겨라.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그러면 대한민국 부동산은요 정말 도박판 됩니다. 그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심한 도박판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이 시장에서의 특히 토지와 관련된 자유를 억누르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정치적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는 구조로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우리가 분리해서 사고해야 된다. 철학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대 정신이 뭐냐면 보수건 진보건을 떠나서 지금의 시대 정신은 진영을 떠나서 양극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것을 사회 각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국가의 역할이에요. 이걸 안 하겠다고 하면 대통령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이게 미국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소득주도 성장을 미국이 따라할 정도에 가까워지고 있고
코로나 시대에 수없이 많은 국가들이 예산을 국채를 쏟아붓고 있고 이게 다 그거랑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자유시장 경제, 뭐 이념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이런 이야기하고 자빠졌으면 국민들이 일부 극우들은 이게 대해 환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이미 이런 담론은 이미 10년, 20년 지나버린 담론에 가까운 건데 이걸 꺼내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저들의 수준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자유시장 경제 이야기하면 아무리 무지랭이 같은 국민들 중에 한 10%, 20%를 제외하고 나면 이걸 공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대 복지를 지향하는 사회는 더욱더 정부가 부의 재분배, 즉 이전 소득을 하위 계층에 어떻게 줄 건지에 대해서 개입해야 된다라는 게 공감이거든요.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자유만 외치고 오히려 기득권층의 힘을 강화하려는 이런 일종의 쇼, 최장집이라는 원로 교수를 만나서 여기에 동원된 분이나 이런 걸 기획한 윤석열이나 참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의 기억해야 될 워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 거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 게 제일 좋다. 윤석열의 어록 하나 나온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돈 벌겠다는데 우리 마누라가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이게 뭐든 간에 값이 올랐다는데 이걸 왜 내가 세금을 내고 살아야 돼? 이런 모질이가 대한민국 대통령 나오겠다. 강남 부자도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세금에 대한 생각을 한다고. 자, 윤석열 씨 정말 대단하네요. 자,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